최소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게 신경치료를 해서 씌우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첫 번째고, 나중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좀 가장 좀 듣기 싫었던 말? 좀 나는 이런 말은 좀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런 말은 좀 속상하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면은 치아가 계속 아파요, 아니면 또 임플란트 한 대가 계속 아파요. 문제가 없을지라도 환자분들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도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되죠. 제가 커뮤니티 보니까 억지로 임플란트를 권하는 곳들이 좀 있다더라, 이런 치과가 있다는데 그게 좀 사실일까요? 그런 치과들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신경치료까지 해놓고 그 신경치료가 문제가 생겨서 이미 뼈가 뚫려가지고 바깥쪽에 염증까지 크게 잡혔어요. 이제 저는 당연히 이건 임플란트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그냥 이렇게 가시고 다음번에 이제 다른 치과를 다녀오셨는지 저희 치과 오셔가지고 이거 살리지 왜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따뜻이 좀 물으시더라고요. 곰곰이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절대로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치아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환자가 재신경치료나 치료를 받을 거고, 그건 분명히 그 치료는 재신경치료 받아도 안 돼요. 100%, 1000% 안 돼요. 그런 치아였어요. 그냥 바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좀 이중적으로 내게 하려고 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환자를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확실하게 이거는 100%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거든요. 이제 저희 특기는 진단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 이거 살려볼 수 있을, 제가 또 한번 살려볼까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없고, 아닌 건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재신경치료 하면 그 마취하고 재신경치료 3-4번 하고 또 했는데 안 되면 또 다시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환자 고생이고, 신경치료라는 게 되게 치아 치과 치료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이에요. 재신경치료는 더 어렵거든요. 그런 수식을 힘들게 받고 결국은 안 돼서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 신경치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신경치료 하면은 보통 신경을 살려서 신경을 치료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경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치료잖아요. 신경치료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이제 제거해서 이제 크라운 같은 걸로 하는 치료고, 실제로는 신경을 살린다기보다는 치아를 살리는 거죠. 그럼 신경치료를 했는데 또 뭔가 염증이 재발했다거나,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뭐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근데 실제로는 신경관은 어떻게 생겼냐면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되게 완전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치료를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얽혀있는 그런 신경의 치료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 신경치료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신경치료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단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준을 좀 갖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씌웠어요. 최소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게 신경치료를 해서 씌우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신경치료해서 씌웠는데 1년 만에 다시 임플란트 간다. 비용도 차감없이 그냥 원래 비용 다 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환자한테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첫 번째고, 환자분들 컴플레인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원장님 말대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재발하면 또 이제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 건데 비용이 좀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병원마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좀 있을 거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웠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로 넘어가기 원하면 크라운 비용을 그냥 전액 차감해드리고 임플란트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원일을 계속 5년째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빼주면은 좀 치과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내가 한 치료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그렇게 좀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다 만족해 하시고, 제가 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한다는 거를 환자분들도 느끼고 신뢰감 있게 되게 만족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병원 경영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 진료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좀 원장님처럼 양심적으로 자연치아 살려주는 그런 치과를 찾는 꿀팁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에 대한 믿음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장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끝까지 좀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도 한 번은 원장님께 혹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신다든지, 어떻게 보면 치과라는 곳은 원장님과 환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곳이거든요. 소통해 가면서 진단도 세우고 치료 계획도 잡아가고 하는 게 환자분한테도 좋고 치과 의사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치과를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어렸을 때 치과 선택할 때 좀 어떤 포인트를 좀 고르셨나요? 저는 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취를 안 아프게 최대한 해주는, 너무 바쁜 치과들 가면 그렇게 못하지만 저희 치과만 해도 오시면 연고마취 발라주고 그 마취 주사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뜻하게 천천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께서 그럼 또 마취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으시나요? 환자가 마취 다 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진짜 좀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마취하는 게 잇몸은 정말 얇기 때문에 이 엉덩이 주사 이런 거랑 다르게 이 마취를 안 아프게 느낌 없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차가운 게 들어가면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데 몸이랑 똑같은 온도가 들어가니까 통증을 덜 느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고마취나 이런 것들 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밤늘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은 조금 통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완화시켜 주려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원들이 저를 막 바쁘면 퇴근하는데 내가 마취 수산 올 때만큼 나 퇴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마취 최대한 환자를 안 아프게 해야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 좋은 기억을 갖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데, 마취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약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놓고, 그런 것들이 다 환자분께 마취를 좀 안 아프게 놓으려고 하는 제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